예, 이런 분위기의 시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 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주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LENC와 GS건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렇게 전자공시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뭐 수주 공시가 나온 건 사실 별로 없었고, 그래도 이제 좀 건설주도 한번 지금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공교롭게 또 DLENC하고 GS건설 수주 공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금액은 아주 큰 건 아닌데요. DLENC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한 2.8% 정도 되는 2,444억 원 규모의 그 무지개 아파트 일대 그 재건축 정비 사업 시공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은 이제 좀 천천히 잡힐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6,218억 원 규모, 한 매출액 대비해서는 6% 됩니다. 그래서 장위 지역의 어떤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그러니까 두 회사 다 이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죠. 이쪽 단지를 이제 건설하는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 재건축, 뭐 재개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건설업종의 어떤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전방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건설주를 최근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사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건설주들이 너무 싸거든요, 지금.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건설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건설을 다 중단을 하고 이제 뭐 아파트 안 짓겠다 이럴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되면 또 모든 게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반영을 하면서 그냥 좀 빠진 거니까,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한번, 뭐 지금 간다가 아니라 분명 올해 어느 시점에서 한번 또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대부분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네. 뭐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대형 건설주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해외 쪽 수주도, 그걸 작년 말에 DLENC가 한번 또 수주 받았던 네. 거. 그 제가 월요일날 DYPNF 말씀드리면서 네. 러시아 이제 가스 프로젝트인데, 그런 해외 수주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 구간이 지나간다면 대선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도 남아있고 워낙 저점이니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이어서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장내 매수가 있었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HPO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거 누군가는 저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네. 싶을 정도로 주가가 흘러내린 상황이었는데 장내 매수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회사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유산균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좀 네. 약간 생소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회사가 이제 뭐를 하는 회사냐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아마 브랜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인데, 이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고, 이게 덴마크 뭐 크리스찬 한산에서 원료를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덴마크 현지에서 이거를 만들고, 그 현지에서 이제 원료를 조달을 하고, 또 용기 같은 거는 프랑스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고급화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상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좀 최근에 빠지느냐? 일단 작년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홈쇼핑에서 편성 횟수가 좀 줄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출에 일부 좀 타격을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유산균 시장이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만약에 HPO가 뭐 스마트폰의 애플 같은 회사였다면 이렇게 주가가 안 빠졌겠죠.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앞서는 뭐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편성 횟수가 줄어들면 매출이 이제 따라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고, 근데 좀 고무적인 건 그래도 온라인 쪽으로 매출 비중을 좀 전이시키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는 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 OEM 회사 있습니다. 비오팜이라고 이 자회사로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OEM은 요새 굉장히 또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에 좀 경쟁 심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너무 그걸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체크하실 거는 4분기 이제 실적에서 이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보인다면 네. 주가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반등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2명의 대표이사가 샀거든요. 가격도 똑같아요. 거의 11,000원에 거의 9,000주씩 샀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 방어 차원에서 대표이사 두 사람이 딱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파트론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대표이사 사고 나서 10%더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카메라 시장이 또 열린다는 기대감으로 그 대표이사 매수 자리에서 주가가 한 30% 이상 또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HPO도 바로 간다가 아니라 4분기 실적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할 텐데, 그걸 보시고 실적까지 좀 이제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대표이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갈 수 있으니까 그 실적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1년 정도만 빠르게 상장을 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산균이나 건기식 약이도 시장에서 좀 많이 했었을 때라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표이사들의 장내 매수도 있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만 해소를 해준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종목군들 이렇게 전자공시 통해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갖고 오신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사실 최근에 2개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올해 좀 반도체가 어쨌든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장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용어도 어렵고. 근데 한번 그 보고서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 보고서가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과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랑 반도체 장비의 사이클이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 늘린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그때가 업황 좋을 때죠. 네. 그리고 업황 꺾이면 투자 줄이니까 다시 급락해 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사이클이었어요. 2년마다 반복되는. 거의 그대로 궤적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사이클보다는 이제 고유의 경쟁력을 보자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고서 읽어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제는 좀 한국의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장비 기업들도 미국처럼 좀 될 수가 있겠구나.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안 타거든요. 네. 독점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제 공정 난이도가 너무 증가했대요. 그래서 단위당 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투자를 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변화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투자가 많습니다. 지금 TSMC가 50조 투자하고 삼성이 20조, 인텔이 파운드리에 20조, 다 비메모리인데 네. 이게 투자가 너무 많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먹을 파이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한국도 비메모리 장비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특히 비메모리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 난이도,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건 미세 공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세 공정 전환과 관련된 장비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사실 또 이 장비주들이 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연결돼 있어요. 뭐 이걸 하면서 태양광도 하고 2차 전지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신한증권의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전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는 ESG 경영이 좀 요새 강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그 스크러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이제 뭐 식각 공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가스들이 많이 그렇죠. 필요한데, 네. 그게 다 유해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면 탄소 배출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감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ESG, 이제 E에 대한 그 경영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줘야 된다. 이게 이 기업들이 대부분 PER이 막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10배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을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단지 삼성이 투자하니까 좋고 이제 투자 안 하네 버리고 이런 사이클로 보지 마시고 이젠 철저하게 개별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장비주가 다 가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되게 촘촘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버무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네.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조건들을 부합하는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서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4개만 추려봤는데 첫 번째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주가도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도 PER이 10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고평가 기업들 보면 막 30배, 40배 받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반도체 장비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 원래 전지 사업, 장비 사업도 하는데 그 수주도 따냈었고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 증착 공정에 쓰이는 원자 증착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반도체가 이제 점점 미세화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 증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 STI 같은 경우 이제 가스 주입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리플로우 장비라고요. 이제 반도체를 그 반도체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이 동그랗게 생긴 아주 작은 건데 그거를 반도체에 붙여가지고 기판에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는 장비가 바로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후공정 장비 회사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PSK 하면 워낙 유명하죠. 이 감강액을 없애는 식각 공정에서 이 감강액을 발라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데 네. 나중에 그걸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제거해 주는 장비가 이제 PR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크러버 장비 말씀드렸잖아요. 유해가스 없애주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가 유니셈. 예, 그래서 이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오늘 중에라도 혹시 관심 있으면 그냥 사지 마시고 그 사업 보고서 꼭 한번 보시고 이런 회사구나. 본인이 이게 그걸 딱 공감을 해야 이게 딱 그렇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업 보고서 찾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반도체 장비다라고 처음 이야기 들으시면 좀 괴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했는데 1월에 증시 자체가 워낙 좀 아래쪽으로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1년치 경험 다 한 것 같아서 이게 좀 느낌이 안 온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9정도 안 지났습니다. 올해 전체 한 해를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가 좀 주도할 수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만큼 좀 긴 시각에서 앞서 추려졌던 4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사업보고서와 공부를 좀 하자라는 첨언까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마음이 그래도 무거운 시장 전략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님과 사석에서 뭐 1월 말이나 2월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네. 압박할 줄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더 답답한 상황인데 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었고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건데 1, 2월은 좀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게 불확실한 게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대했던 요소는 어쨌든 지금 쉽게 그러니까 공급망 해소라든가 물가가 좀 안정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엔 기대감은 좀 꺾여버린 상황이고 당분간은. 근데 거기서 또 미국이 생각지도 않은 그 양적 긴축 네. 거기에 4번 금리를 올릴 거다. 너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게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 다 아는 악재였으면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제 안 좋았던 게 더 노출이 되고 거기에 또 LG엔솔 상장 이슈가 이게 100조인데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막상 맞닥뜨리니까 수급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했던 세력이 바로 외국인 선물 매도 세력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한 10,000 계약 이상을 이번 달에만 60,000 계약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좀 맞물려 가지고 하락이 좀 가속화되는데 그렇지만 이 하락이라는 것도 영원하지는 않고 언젠가 끝은 있는데 지금 이런 악재들을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일이면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게 되면 이제 악재가 하나 또 해소되는 거니까 오늘 또 FMC도 열릴 거고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시장이 그래도 좀 모든 악재들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좀 반등 시도는 하지 않을까. 오늘도 아마 반등 시도는 할 거는 같은데 아직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막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여기서 그냥 언제 사자.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700이니까 사자. 600 왔으니까 사자. 아니다. 난 800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자. 그거보다도 지금은 뭘 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뭘 내가 팔까. 네. 요새 증권사 보고서 보면요. 제가 좀 이게 달라진 걸 느낀 게 예전에는 대부분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왔는데 네. 요새는 업종도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작정한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냥 써요. 비중 과감하게. 축소 얘기도 예. 네, 하고. 뭐 안 좋다고 보는 산업에 대해서는 네. 그 눈치 보지 않고 이거는 줄여야 된다. 이런 홀드 보고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걸 더 사고 어떤 걸 줄일지 요게 더 중요한 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지. 2,700 깨지면 사야지. 이거는 뭐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타이밍 재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반도체 장비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충분히 아까 뭐 건설주도 그렇고 사야 될 기업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뭘 줄이고 살 거냐. 많은 분들이 현금은 없으니까 네. 그 줄일 거를 한번 좀 잘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1월도 길게 느껴지고 특히 이번 주 27일 전까지 월, 화, 수, 목요일 아침까지 참 길게 느껴지는 이 시장에서 어떤 걸 좀 슬림하고 어떤 거를 지금 저가 매수 사야 될지 그 고민을 할 때이다. 어떤 지수 밴드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